중년의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뭘 해도 피곤해요.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여기저기 아파요. 진짜 심하면 이게 암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를 딱 꽂아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요. 그럼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아픈 거예요.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몸속에서 계속 염증 반응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검사를 해보면 이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긴 한데 정상 범위 중에서는 좀 높은 편으로 유지된다는 거고요. 정상보다 약간 높은 수치 상에서 미세하게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걸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이러한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엔 이게 질환을 일으키죠. 질병을 일으키고 진짜 심하면 이게 암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심장 쪽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동맥 경화가 생길 수 있고요.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혈관으로 가면 뇌졸중이 될 수가 있죠. 만성질환 해서 대표적으로 당뇨병, 이런 고지혈증,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이런 것도 다 결국 염증성 질환이에요. 중년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치명적인 이유 몇 가지 있죠. 먼저 나이가 들게 되면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의 변화가 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염증을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염증을 우리가 억제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이 노화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고 염증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면역 기능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더하기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패턴들이 결국에 염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 같은 경우는 그냥 금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배 안에는 너무나 많은 독성 물질들이 있고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고, 음주도요, 소량의 음주는 뭐 좋다고 하는데 결국엔 절주를 하라는 거죠. 알코올은요, 몸에 나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얘가 늘어나고 몸에 좋은 미생물들은 줄어들죠. 그게 장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습관, 너무 고당, 고지방, 그리고 가공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촉진되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겠죠.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또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 나오죠. 배에 복부지방이 많아지면 이것도 염증의 한 원인이고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를 딱 꽂아라 라고 한다면 계란을 꼽을 거고요. 계란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계란에는 오메가3 지방산하고 비타민 D,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만성염증을 완화시키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계란에 포함된 단백질하고 펩타이드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 DNA 손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주고요. 또 계란 속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세포막의 안정성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암 예방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정량의 계란 섭취가 심혈관 위험을 낮추고 사망을 낮춘다고 하고요. 또 계란 속의 고품질 단백질하고 비타민 D가 혈관 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해요. 몸에 좋은 계란, 이것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가 된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랑 함께 먹게 되면 이 항산화 효과가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증가시켜요. 계란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 A하고 E, 그리고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고 하고요. 이런 조합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키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토마토랑 계란을 함께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모발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비타민 C랑 A가 있는데 이게 피부 재생하고 모발 강화 효과가 있고요. 계란에는 또 뭐예요?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하고 비오틴이 모발의 탄력과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 있고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있어요. 이 콜린은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성분이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뇌 기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게 신경계 건강하고 염증 조절에 기여를 하고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했죠. 체내의 나트륨 균형을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데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기 때문에 콜린과 칼륨이 궁합이 좋다는 거예요.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란 속에 루테인하고 제아잔틴 이 노른자에 있는데 토마토에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을 하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토마토에는 칼륨하고 니아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하고 혈관 건강에 좋고요. 계란 같은 경우는 단백질, 고품질 단백질하고 오메가3가 있으니까 염증이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유명한 라이코펜이 전립선에 좋다고 하잖아요. 전립선암, 폐암, 위암 같은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간다면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같이 먹는 섭취법을 추천하면요. 계란은 스크램블 에그로 해서 하고요. 스크램블 에그로 계란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신선한 토마토를 딱 추가를 해서 섭취를 하면 영양소를 좀 쉽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샐러드로 드실 때는 계란을 삶아요. 삶은 계란에다가 토마토 썰어서 샐러드를 만들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곁들이게 되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토마토를 준비할 때는 토마토 꼭지와 줄기에는 독성 성분인 토마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줄기와 꼭지를 꼭 제거해 주시고요. 조리 방법은 토마토를 열에 가해서 익히게 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그래요. 스크램블 에그를 볶을 때 여기다가 토마토를 넣고 함께 볶아준다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거고요. 섭취량은 계란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1개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가 산성이잖아요. 이 토마토 산성 성분하고 계란의 단백질이 반응을 하면서 소화가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산이 과다되고 위염이 있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좀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토마토도 선택을 할 때 덜 익은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복통 같은 걸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토마토 선택하실 때는 완전히 익은 토마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계란만큼 또는 계란보다 만성염증에 효과적인 음식 유명한 거 등푸른 생선,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죠. 생선기름, 오메가3가 포함된 고등어, 올리브유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포함된 올레오칸탈과 이부프로펜 같은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고요. 녹색잎 채소, 케일, 청경채 이런 것들도 염증 줄여주고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마늘하고 양파, 항염증 물질이 많죠. 마늘하고 양파 좋을 거고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겁니다. 일상 속에서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하기.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항염증 식단 유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항산화 음식이 풍부한 음식 드시는 거고요. 이제는 먹지 않아야 될 것들,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다 그랬죠? 가공된 것들이에요. 가공된 설탕,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이런 거 먹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트랜스지방들, 패스트푸드, 가공스낵, 마가린 이런 거, 포화지방, 붉은 고기와 유제품 중에서 염증성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 빵, 파스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염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면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꼭 연속으로 주무셔야 돼요. 2시간씩 잘라서 3번 잔다, 4번 잔다, 그거보다 한 번에 쭉 7시간 정도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멘탈 관리 중요하죠. 스트레스 관리 해야 돼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명상을 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낮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방법도 좋아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마음속에 착 정리를 하다 보면 오늘 할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장 건강 유지. 장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드셔서 장 건강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독소,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화학물질 이런 걸 줄이는 게 아무래도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염증성 단백질, 예를 들어 인터류킨 6라든가 TNF-알파 같은 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염증이 올라가고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또 콩팥의 기능이라든가 간 기능이 저하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이거 희석을 시키고 빨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데 독소를 배출을 못하니까 염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탈수되면 어떻게 돼요? 장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장내 염증도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물을 마심으로써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죠. 왜냐면 혈액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염증도 줄어들 거고, 마지막으로 물을 마심으로써 지방세포의 염증을 억제하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한 2리터 정도 물을 충분히 마신다면 만성염증 예방하고 건강한 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실천해 주신다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